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다리가 오늘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혼자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는 날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느 날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그 신호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다리가 오늘 아침 갑자기 몸을 배신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내 두 다리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손주를 품에 안아주지도 못하며 오래도록 기다려온 친구와의 약속조차 포기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진다면 그립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고통이라며 받아들이지만 사실 다리 건강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단지 다리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과 행복이 사라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활기찬 삶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의존적인 삶으로 추락하느냐, 그 갈림길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생 4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년기의 질환 가운데 85%가 다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저 역시 84세 나이에 매일 아침 40분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며 직접 제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들에게 전하는 모든 조언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제가 삶에서 먼저 경험하고 검증한 진리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인생의 자유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은 활력의 시간으로 빛날 수도 있고 고립과 이존의 어둠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4가지 핵심 비밀을 하나씩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 드리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76세 윤명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튼튼한 체력을 자랑했고 무려 40년 동안 등산동호회 이 회장을 맡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반네 달 만에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끝인가요? 나이 때문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건강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관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했고 6달 뒤에는 지팡이조차 없이 걸어와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온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다리는 곧 삶의 자유를 결정하는 열쇠이며 그 자유를 지탱하는 것은 4가지 기둥입니다. 첫째는 혈액순환으로 생명의 강물이 막힘없이 흐를 때 다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근력으로 뼈를 보호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영양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곧 다리의 재료가 되어 잘못된 식단은 쉽게 무너지는 기반을 만들고 맙니다. 마지막, 넷째는 생활 습관으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흐르며 다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인해 기둥 중단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다리 건강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결국 삶의 독립성과 존엄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가지 기둥이 서로 맞물려 튼튼하게 세워진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활기차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인해 기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강물과 같으며 이 강물이 다리에서 막히거나 흐름이 둔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과 붓기, 무거움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부정맥 혈증이 납폐색전증 심지어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참고 지내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79세 이미경 할머니 역시 은퇴 후 다리 저림과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리 혈전이 폐로 이동한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저린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매일 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혈액순환이야말로 다리 건강의 시작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경 할머니께 4가지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발목 펌프 운동으로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100번씩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온냉교 대조기욕으로 섭씨 38도의 따뜻한 물에 5분발을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30초 넣는 과정을 3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수축시키며 흐름을 개선합니다. 셋째는 다리 높이들기로 하루 3번 10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중력의 도움을 받는 습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붓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넷째는 부드러운 마사지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쓰다듬듯 자극해 혈류를 촉진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이 지나 자붓기가 80% 줄고 6달 후에는 손녀와 동물원을 2시간 동안 걸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다리가 아파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사라졌고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혈액순환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삶 전체를 되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량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데 65세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어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15% 이상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나이의 탓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운동하면 다칠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의 82%는 근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제 환자, 가운데 68세 장민호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며 하루 14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여행을 꿈꾸었지만 불과 2년 만에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시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력은 다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갑옷과 같으며 다시 걸을 힘과 삶의 자유를 주는 원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근력 강화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장 민호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내가 지근력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의자 일어서기로 의자에 앉아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번도 벅찰 수 있지만 차츰 횟수를 늘려 15번까지 도전하면 허벅지 앞근육이 강해져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는 벽밀기 스쿼트로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버티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해도 힘들지만 점점 30초까지 늘리면 허벅지 전체 근육이 강화되어 넘어짐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한발서기로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로만 서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5초도 힘들지만 조금씩 늘려 30초까지 훈련하면 균형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넷째는 발 뒤꿈치 들기로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10번씩 3세트를 목표로 하면 종아, 리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장민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의자 일어서기를 3번조차 하지 못했지만 석 달 후에는 20번까지 가능해졌고 결국 6달 뒤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로 마바티칸 박물관을 4시간 동안 걸어 다닌 뒤에 펠탑 앞에서 아내를 업은 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업었고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의 자유와 아내의 웃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3번째 기둥은 올바른 영양이며 4번째 기둥은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잘못된 재료로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머지 생활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제 환자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닐 만큼 활발했지만 은퇴 후 불규칙한 식사와 대충 때우는 편의점 음식으로 인해 무릎 관절염에 시달리며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와 5가지 색깔의 채소 과일 섭취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의 꾸준한 섭취, 충분한 수분 보충을 실천하자 석 달 만에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1년 뒤에는 연골 손상이 멈추고 일부 회복까지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 75세 박자 할머니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지내다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지만 제가 권한 30분, 타이머 습관 바른 자세 유지 쿠션 있는 신발 착용, 매일이 10분 걷기를 지키자 2달 만에 증이 눈에 띄게 줄고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걸어다닐 만큼 회복했습니다. 영양은 다리를 지탱하는 재료이며 습관은 그 재료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2가지는 다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이자 일상의 자유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기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로 맞물려선 순환을 이루며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이 힘을 얻고 근육이 튼튼해지면 활동량이 늘어나며 좋은 음식이 그 힘을 유지하게 하고 올바른 습관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활동이 줄고 근육이 약해지며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다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후회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바로 그 좀 더 일찍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83이 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못할까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선택할 있습니다. 발목 펌프 운동을 시작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근육을 단련하며 단백질과 색깔 있는 채소를 챙기고 30분마다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리가 다시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10년 뒤 당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